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네, 이렇게 2015년 새해 첫날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한 주간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극장가 소식으로 준비했는데요. 가족과 연인 그리고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그런 극장가 소식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한 주간의 랭킹과 개봉 예정작에 대해서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먼저 1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국제시장이 연말 기대작 홍수 속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았습니다. 바로 올해 마지막 주말인 2014년 52주차 극장가는 크리스마스부터 이어진 극장가에서 놓칠 수 없는 대목이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제시장은 개봉 첫 주보다 더 많은 관객 수를 불러 모으면서 일명 개싸라기 흥행을 일궜습니다. 국제시장의 흥행이 본격화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기술자들은 크리스마스 젊은 관객층을 흡수하면서 150만에 가까운 관객들을 끌어모았고요. 또 국제시장은 개봉 초만 해도 불안한 일이었지만 29일 오전 9시 기준으로 32.7%로 2위와는 넉넉한 격차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시장의 흥행을 막을 경쟁작은 없어 보이고요. 이제 국제시장의 흥행이 궤도에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크리스마스에 관객층을 사로잡겠다며 24일 출사표를 던졌죠. 바로 기술자들과 상의원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김우빈, 이현우 등을 내세운 기술자들은요, 629개 상영관에서 66만 2,686명을 불러 모았고요. 25일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42만을 동원하면서 개봉 첫 주 150만에 가까운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오락영화로서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국제시장과는 큰 격차를 벌이고 있지만 그리 아쉬워할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이 고수와 한석규, 박신혜, 유연석 등을 주연으로 하고 있죠. 상위원은 453개의 상영관에서 24만 4,878명에 그쳤습니다. 순위도 5위에 머물렀는데요. 기대작이 많았던 터라서 충분한 상영 횟수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국제시장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기술자들에 비해서도 3,600회가량 적습니다. 네, 당연히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영화에 대한 반응도 뜨겁게 달아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가 좀 더욱 걱정인 것 같습니다. 네, 실은 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VIP 시사회를 하지 못했다는 것도 큰 단점으로 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른 랭킹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에 랭크된 다큐멘터리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는 400만을 노리고 있습니다. 역대 다양성 영화 흥행 1위를 넣으면서 400만 돌파도 눈에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개봉한 지 한 달이 넘었고 또 다큐멘터리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호빗 5군데 전투는 2위에서 4위로 순위가 하락했습니다. 눈의 여왕 2 트롤의 마법 거울은 개봉 첫 주 6위에 랭크가 됐고요. 천만 흥행작 겨울왕국과 마찬가지로 안데르센 동화 눈의 여왕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아니지만 동화 속 캐릭터가 가득한 뮤지컬 영화 숲속으로는 7위에 올랐고요. B1A4의 바로가 목소리를 연기한 일곱 난쟁이는 8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뽀로로 극장판 눈요정 마을 대모험은 10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네, 2014년을 지나서 2015년 첫 주를 맞이하기 시작을 하죠. 네, 그 시작은 테이큰3를 비롯해서 더 테너, 그리고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그리고 마다카스카의 펭귄 등 다양한 작품들이 2015년 새해를 함께 맞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국제시장이 가장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 그나마 테이큰3와 마다카스카의 펭귄이 각각 4.1%와 4.0%의 예매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위권 내에 이름을 올려뒀고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과 더 테너는 생각보다 좀 예매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개봉 예정작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이자 마지막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사랑을 만났습니다. 바로 설해인데요. 오는 1월 8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메가폰에는 김정공 감독이 잡았고요. 출연에는 박해진과 이영하가 출연을 하게 됩니다.
네, 19세 최연소 올림픽 국가대표, 47일간의 태평양 표류, 850일간의 전쟁 포로, 살아있는 것조차 용기가 필요했던 한 남자의 기적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언브로큰인데요. 오는 1월 8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감독에는 유명한 배우죠. 안젤리나 졸리가 메가폰을 잡았고요. 출연에는 잭 오코넬, 그리고 돔널 글리슨, 가렛 헤드룬드가 출연하게 됩니다. 네, 누구나 완벽할 것 같지만 실체는 허당인 그녀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루아침에 쪽박 인생이 된 두 워킹걸의 은밀한 동업이 시작됩니다. 바로 워킹걸이 또 똑같은 1월 8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고요. 메가폰에는 정범식 감독이, 출연에는 조여정과 클라라, 그리고 김태우가 출연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랭킹과 또 개봉 예정작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 영화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할 영화는 어바웃 타임인데요. 네, 작년 12월이죠. 저도 이거 펑펑 울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어바웃 타임의 줄거리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태솔로 팀은 성인이 된 날 아버지에게로부터 놀라운 가문의 비밀을 듣게 됩니다. 바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비록 히틀러를 죽이거나 여신과 뜨거운 사랑은 할 수는 없지만 여자친구는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꿈을 위해 런던으로 간 팀은 우연히 만난 사랑스러운 여인 메리에게 첫눈에 반하게 되는데요. 네, 그녀의 사랑을 얻기 위해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됩니다. 어설픈 대시, 그리고 어색한 웃음, 리와인드, 뜨거운 밤은 더욱 뜨겁게 리플레이하고요. 꿈에 그리던 그녀와의 매일매일 최고의 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와 그녀의 사랑이 완벽해질수록 팀을 둘러싼 주변 상황들은 미묘하게 엇갈리는데요.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어떤 순간을 다시 살게 된다면 과연 완벽한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또 갖게 됩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를 돌이킬 수만 있다면 현재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 같다라는 말을 곱씹게 되는데요. 네, 시간을 뛰어넘는 타임슬립 영화나 만화에서 만약 내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순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이라는 설정이 자주 등장하게 되는 이유가 아마 이러한 까닭인 것 같습니다. 워킹 타이틀 제작의 어바웃 타임은 4번의 결혼식, 1번의 장례식, 그리고 노팅힐, 브리짓 존슨의 일기, 각본을 맡았죠. 그리고 러브 액츄얼리의 각본과 연출을 맡았던 리차드 커티스 감독의 영화입니다. 네, 시간 여행이라는 판타지 소재를 결합시킨 이번 영화에서도요. 여전히 로맨틱하고 유머러스하지만 삶과 가족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성찰이 더욱 돋보이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21살이 된 팀은요. 아버지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이렇게 타임슬립이라는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알게 되죠.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두 주먹을 꼭 쥐고 돌아가고 싶은 순간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럼 제일 먼저 한 일은 젊은 그에게 지상 최대의 과제인 여자를 만나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을 거스른다고 여자가 쉽게 만나지는 것은 아니죠. 자신의 집에 찾아온 첫사랑 샬롯의 방에 마지막 날 들어간 건 중간에 뛰어들었건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네, 꿈을 위해서 런던으로 떠난 팀. 그는 사랑스러운 여인 메리를 만나서 첫눈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자 앞에 서면 쑥맥이 되게 되는 팀. 네, 그에게 연애의 비기는 바로 시간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말도 키스도 구애도 처음 연습, 두 번째는 실전입니다. 말 한마디 던지면 얼굴색이 변하는 상대. 아차 싶으면 리와인드를 하죠. 몇 분 전으로 돌아가 한결 여유롭게 또 근사한 작업 멘트를 날려줍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이동이 자유로자재인 팀에게는 인생은 제대로 될 때까지 몇 번이고 촬영하는 그런 영화와도 같습니다.
네, 어바웃 타임의 시간 여행에는 또 다른 규칙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아버지의 죽음과 맞닥뜨리면서 자신이 시간 여행을 돌이킬 수 없는 또 한 가지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영화는 이를 통해서 인생에서 되돌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리고 바꿔야 하는 것과 그래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팀이 굳이 되돌아가 바꿀 필요가 없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행복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운명을 바꾸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는데요. 그나마 여동생에게 새로운 남자친구를 소개해줘서 다시 행복에 도전하도록 만들지만 아버지의 암은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지금 행복을 모두 포기할 수도 없는 방법이죠. 게다가 자신의 아이가 태어나면서 과거로 돌아가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즉 시간을 돌리는 능력이 있어도 결국 아버지는 영원히 떠나보내야만 하는 것이죠. 네, 어바웃 타임은 남녀 간의 뻔한 사랑을 다룬 단순한 로맨틱 코미디에 머물지 않습니다. 바로 삶에 대한 통찰과 지혜를 담아내는데 특별한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죠. 팀과 아버지의 관계가 중요한 축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그는 아들에게 자신이 먼저 깨닫게 된 인생의 비밀을 넌지시 알려주는데요. 그리고 팀은 아버지와 영원한 이별을 통해서 오늘이 특별한 삶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매일매일 열심히 살기가 바로 그 비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네, 역설적이게도요, 가장 행복한 삶이란 과거로 시간을 되감아서 얻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되감을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현재 진행형인 우리의 삶이라는 것인데요.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 팀은 언제부턴가 시간 여행 능력을 사용하지 않게 됐다고 전합니다. 실수하고 부족하고 넘어져도 결국 그게 나이고 그 삶이 행복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하루에 감사하며 뜻깊은 교훈을 얻어가고 싶다면 바로 당신의 삶이라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인간이 어디 흔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 평범함에 비범함의 진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영화가 알려주고 있는데요. 한 해를 무겁게 마무리하는 우리들의 등을 마치 팀에게 아버지가 그러했듯 툭툭 다독여 주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처드 커티스 감독은요, 이 이야기를 재미있는 소재와 웃음을 통해서 적절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나오면 뭔가 묵직한 교훈을 얻게 됐다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는데요. 잘 만든 대중 영화란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하루에 감사하며 뜻깊은 교훈을 얻어가고 싶다면요, 사랑하는 이들과 손을 꼭 잡고 이 영화 어바웃 타임 함께 보러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14년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떠오르는 2015년 새해 관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국내외 기대작들 스페셜 리포트를 통해서 오늘도 시리즈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영화는 허산관입니다. 바로 감독의 하정우가 맡았고요. 개봉 시기는 오는 15일로 두고 있습니다. 하지원과 하정우 그리고 전혜진과 장광, 주진모, 성동일 등이 출연하게 됩니다. 네, 허산관은 가진 것은 없지만 가족들만 보면 행복한 남자 허삼관이 11년에 남의 자식을 키우고 있었다는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되면서 펼쳐지는 웃음과 감동의 코믹 휴먼 드라마인데요. 최고의 배우 하정우와 하지원을 비롯해서 국내 최고의 배우들이 총 출동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중국의 베스트셀러 작가 위화 원작 허삼관 매혈기를 세계 최초로 영화화한 작품인데요. 2015년 새해 망설이지 말고 특별한 이 남자 허삼관 가족과 함께 기분 좋게 시작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요. 감독은 이병헌이 맡았습니다. 출연에는 김우빈과 이준호 그리고 강하늘이 출연하게 되는데요. 오는 3월에 개봉을 앞두고 있고요. 네, 가제로 제목은 스물입니다. 인기 많은 놈 김우빈 그리고 공부 잘하는 놈 강하늘, 생활력 강한 놈 이준호, 최고의 배우들이 빚어낸 3인조 캐릭터 코미디입니다. 스물은요. 과속 스캔들, 써니 등 시나리오 각색으로 주목받았던 이병헌 감독의 재기발랄함과 신선한 코미디가 기대되는 작품인데요. 모든 배우들이 시나리오를 읽자마자 너무 재미있어서 한 번에 결정했다라고 입을 모을 만큼 스물 시나리오의 완성도는 영화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미 핫 이슈였습니다. 영화계에 가장 기대되는 세 배우의 폭발적인 케미를 확인하고 싶다면 오는 3월에 극장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2015년의 상반기죠.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연평해정, 바로 2002년 6월 그날의 이야기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감독에는 김학순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요. 출연에는 김무열과 진구, 이현우와 이완, 그리고 이청아가 출연할 예정입니다. 2002년 6월 연평도에서 실제로 벌어진 해전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연평해전은 대한민국 젊은 군인들과 그들을 사랑하는 동료, 연인, 가족이 펼치는 뜨거운 휴먼 감동 드라마입니다. 김무열과 진구, 이현우, 이완이 당시 대한민국 젊은 군인들을 대표하는 배역을 맡아서 가슴 뜨거운 울림을 선사할 예정인데요. 장장 6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드디어 2015년 상반기 2D와 3D로 개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2015년 상반기에 개봉할 영화입니다. 뷰티 인사이드, 바로 가제인데요. 네, 감독에는 백종열 감독이 맡았고요. 출연에는 한효주와 박서준, 유연석과 이진욱, 이동욱 등이 출연하게 됩니다. 영화 뷰티 인사이드는요, 칸 국제광고제 그랑프리, 클리오 국제광고제 금상수상에 빛나는 동명의 옴니버스 광고를 원작으로 삼았습니다. 날마다 다른 모습으로 깨어나는 한 남자와 그가 사랑하는 유일한 여자의 러브스토리라는 흥미로운 소재인데요. 이집인 이력이라는 획기적인 캐스팅을 하고 있고 자동차, 전자, 통신 분야 최고의 CF에 연출해온 백종열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는 사실까지 새로운 시도가 돋보이는 감각 로맨스입니다. 박서준, 유연석, 이진욱, 이범수, 이동욱, 김주혁, 서강중, 김대명, 박신혜, 고화성, 천우희, 그리고 우에노 주류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배우들을 한 영화에서 만나는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있는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2015년도 하반기를 주름잡을 영화입니다. 가제로는 널 기다리며 라는 제목인데요. 수상한 그녀와 써니를 충무로의 흥행 퀸, 바로 심은경이 선택한 첫 스릴러인데요. 감독에는 모홍진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요. 심은경과 윤재문 그리고 김성우가 출연하게 됩니다. 20대 대표 여배우로 자리 잡은 배우죠. 바로 심은경이 선택한 첫 스릴러 널 기다리면인데요. 감독과 각본에는 모홍진은 처음부터 이 심은경만을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오랜 시간 공들인 시나리오라고 밝히면서 배우 심은경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심은경 또한 희주라는 캐릭터가 신선하고 매력적이었다며 이 스릴러 장르에 목말라 있었는데 담비 같은 존재로 다가와준 이번 작품은 나 자신에게도 긴장과 설렘이 공존하는 작품이라며 애정을 과시했다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영화입니다. 이번에도 2015년에 개봉할 영화인데요. 대호입니다. 조선의 마지막 호랑이와 조선의 마지막 명포수의 한판 승부입니다. 바로 감독에는 박훈정 감독이, 출연에는 최민식과 정만식 그리고 김상우와 성유빈이 출연하게 됩니다. 네, 조선 마지막 호랑이와 그 호랑이를 사냥하는 조선의 마지막 명포수의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신세계의 박훈정 감독의 최고의 배우 최민식의 만남만으로도 2015년 최고의 화제작으로 꼽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난 12월 지리산 크랭크인 소식과 함께 공개된 강렬한 스틸컷은 대우가 포효했던 무죄이자 조선의 백성을 품었던 깊은 산세, 문명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는 대자연의 풍광을 조금이나마 짐작하게 하면서 그 장엄함마저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네, 대자연을 품은 영상미 그리고 최민식을 비롯한 최고의 배우들의 열연이 벌써부터 기대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2015년 상반기에 우리 국내 극장가를 사로잡을 영화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두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하나대 투자증권에서 추천한 종목이고요. 호텔신라입니다. 종목 번호는 008770입니다. 중국 인바운드 증가로 4분기 실적 모멘텀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해외와 또 시내 면세점 확장으로 외형 성장이 지속적일 전망입니다. 면세 유통사업과 호텔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여행 사업 등의 생활 레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2008년 인천공항 면세점 입점을 시작으로 2010년 청주, 대구공항 면세점과 2011년 김포공항 면세점에 입점했고요. 세계 최초로 루이비통을 공항 면세점에 유치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 확장을 통해서 선진 유통기업으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똑같이 하나대투자증권에서 추천한 종목이고요. LG이노텍입니다. 종목 번호는 011070입니다. 감가상각비 완화로 LED 사업부의 2015년 적자 축소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2015년 이후에 전장 부문 매출액 증가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동사는 디스플레이 제품군과 모바일 제품군 그리고 오토모티브 제품군을 생산 판매하고 있고요. LG전자, LG디스플레이, 애플 등이 주요 거래처입니다. 최근 중국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LED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애플 비중이 상승함에 따라서 애플 신규 스마트폰의 실적과 동사의 실적 상관관계가 매우 높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대투자증권에서 추천한 LG이노텍과 호텔신라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재미를 드리는 시간, 오늘의 펀앤필입니다. 네, 새해 여러분들은 어떤 나라로 떠나고 싶으신가요? 네, 벌써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렘을 심어줄 바로 세계에서 가장 방문객이 많은 그런 도시 20곳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네, 서울이 세계 방문객 중에 가장 많이 방문한 12도시라는 거 정말 놀랐습니다. 네, 여러분은 이 20곳 중에서 몇 군데 도시에 방문을 해보셨나요? 저는 대충 세어보니까 한 20곳 중에 7곳 정도 방문을 해본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올해는 이곳 중에 한 군데 꼭 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좀 설렘을 가지고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펀앤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올해는 푸른 양, 바로 청양의 해죠. 이 양은 무리 생활을 잘하는 협동심 있는 그런 동물이자 또 그 어떤 풍파에도 쓰러지지 않는 강한 동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올 한 해 양처럼 순조롭게 펼쳐 나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고요. 내일 이 시간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이 시각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